마누라 때문에 죽겠어. 아우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뭐 좀 뭐 술 먹고 들어갔더니 잔소리, 뭐 한다고 잔소리, 뭐 한다고 잔소리.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아우 그냥 아주 귀찮아요. 잔소리 한다고 막 다들 와이프도 잔소리 때문에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애들이 입 다물고 조용히 만화님 얘기들을 안 해. 그래갖고 야 너 뭐 맨날 볼 때마다 뭐 와이프가 뭐 잔소리해서 죽겠다 그러더니 요새 왜 이렇게 조용해? 야 요새 나 엄청 불안해. 왜? 아니 너무 집사람이 잔소리를 안 하는 거야 갑자기 어느 날.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지. 여보 당신 요새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래.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다 옳은 것 같아서 그냥 암소리 안 하려고요 이랬대. 근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잠을 못 잤대. 불안해갖고 뭔 얘기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차라리 잔소리가 낫지 암소리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미치겠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심리일까 궁금해. 왜 막 잔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잔소리 안 할까요? 나 그거 알아. 뭐예요? 모아서 가려고. 모아서 한 방에 가려고. 이제 너 이제 죽었어 이제 이거지. 예. 그러니까 늘 사람이 하던 대로 해야지 하던 대로 안 하면 더 불안해. 그죠? 요즘은 이제 그 사회복지가 좀 잘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국민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우리 건강검진 실시를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계속 이제 뭐가 하는데 올해도 건강검진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딱 갔는데 병원에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다행이네요. 그랬더니 끝에 의사가 한마디를 해요. 나이 빼고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나이 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이 빼고 특이사항 없다. 노화도 질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빼고요 라고 의사가 얘기한 건 너는 이제 질병이야. 무조건 질병에 나이가 들어선 거야. 조심해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체는 전기 생체 에너지로 움직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생체 에너지를 흐르게 해야만 우리가 생명 유지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체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에너지원을 꾸준히 공급해줘야 돼요. 그건 어디서 나냐면 음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생체 에너지 전도가 흐르지 않는 음식은 쓰레기예요. 우리 젊어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몸이 버틸 수 있는 게 되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서 얘기하는 나이도 이제 당신의 나이는 질병의 나이로 들어섰습니다. 나이 빼고는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쓰레기는 먹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섭취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줄 아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이게 우리 몸에 어떻게 에너지를 주는 대사활동을 주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를 먹어치우고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봄에 우리가 뭐 제철 음식 먹어야 돼, 제철 과일 먹어야 돼, 제철 뭐 채소 먹어야 돼, 뭐 먹어야 돼, 좋은 거 막 얘기하지만 우리 자연의 혜택 식구들 뺀 나머지 분들 밖에서 아직도 이게 좋은 음식인 줄 알고 막 먹어치우는데 몸에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생체 에너지를 갉아먹는 음식들을 먹고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 표현이 아니라 몸의 생체 에너지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음식을 드시면 그거는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검진한 의사가 속으로 뜨끔했어요. 와, 극단적인 표현이 확실한 이해를 도모한다고 했지만 내가 직접 내 앞에 서 있는 의사가 나한테 당신은 혹시 쓰레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땐 가슴이 저도 뜨끔한 거예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교육원장이라는 내가 그런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막 먹은 적이 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는 그래도 자연의 혜택을 만나고 유니베라를 만나서 정말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요.
근데 어제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이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것이 에너지원으로 원소로 분자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사이즈로 줄어들질 않아요. 그걸 분자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장관이 문제. 첫 번째, 위장관의 건강이 가장 기본이더라. 뭘 좋은 걸 먹어도 여기서 분해할 수 있는, 그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위장관의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어떤 균형도 중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화 능력도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쪼개진 분자를, 그죠?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해요. 에너지원을 우리가 대사로 활용을 하고, 에너지 대사로 전환을 하고, 활동 대사로 전환을 하고, 힘쓰는 에너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생명 유지하는 대사로 전환을 시켜주는 물질들을 같이 흡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 물론 효소도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효소는 뭐가 있어야, 그러니까 효소는 기질을 만나야 능력 발휘를 하는 애들이에요. 스스로 능력 발휘를 못해요. 어떤 기질과 만났을 때 그 효소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수동적이죠.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은 스스로 그 작용을 해요. 스스로 무엇과 결합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능력을 발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뭐 유산균이라든가 효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걔네들은 거의 대부분의 능력이 우리가 먹은 것을 에너지원으로 분자화시키는, 쪼개는 역할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동시키고 활용을 하고 세포로 전달을 하고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촉매로 작용을 하는 역할은 누가 해요? 비타민과 미네랄로.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얻어요? 평상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많이 얻습니다. 제철 과일, 야채 뭐 이런 것에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그걸 많이 드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년 전 생산하던 우리 과일, 야채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미네랄의 함량과 지금을 계산해 보면 지금은 3분의 1도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농업도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한 상업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품의 질보다는 양의 승부를 많이 걸어요. 많이 생산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양소의 함유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크고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약을 막 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것들 가운데 약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약, 고혈압약, 예? 위염약, 그 다음에 또 뭐 여성들 그 피임약,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비타민을 다 파괴해요. 안 그래도 몸 안에서 합성이 안 돼갖고 외부에서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소량 흡수한 것도 이런 약 저런 약으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비타민이 다 파괴가 됩니다. 비타민 1, 비타민 6, 비타민 12, 엽산 뭐 이런 것들이 막 파괴가 돼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항산화도 못하게 방어하고, 그 다음에 막 뼈 형성을 하는 뼈를 붙잡아주는 뭐 이런 것들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식습관, 평상시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 먹는 식습관만으로는, 우리가 평상시 먹는 음식만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을 흡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 얘기예요. 네, 오늘 이야기의 서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정말 인체에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할이 우리 몸의 대사에도 관여를 하지만 각각의 비타민들은 기능이 있어요. 각자 스스로 그 기질을 발휘를 합니다. 비타민은. 그래서 뭐 항산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뼈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것도 있어요. 뼈를 붙잡아주는 거. 예를 들어서 뼈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콜라겐에 칼슘과 인이 들러붙어서 뼈가 된 거, 딱딱한 뼈가 됐다고 했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이 뼈도 세포기 때문에 조골세포, 파골세포가 있어서 뼈세포도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생겨났다, 죽었다 생겨났다 그래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붙잡아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예요. 예? 이게. 그런데 위염약을 먹잖아. 속 쓰려갖고 위염이 있어요. 그래서 내과에 가서 위염약 먹잖아요. 비타민 D가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위장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골다공증 걸려버려요. 위염약 장복하면 뼈가 엄청 약해집니다. 그런 거 몰랐죠? 예. 요즘 뭐 애 안 난다고들 전부 다 뭐 젊은 애들 애 안 난다고 막 뿌려야 된다고 피임하잖아요. 피임약 먹어봐. 어떻게 돼? 유방암 걸려버리고 막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암스럽지도 않게 먹는 고혈압 환자들 고혈압 약 막 먹잖아요. 그죠? 그럼 비타민 6, 비타민 10이 막 파괴가 돼갖고 몸의 면역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은 몸에서 생합성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먹는 약으로 인해서 그나마 있는 애들도 파괴가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은 꼬박꼬박 매일매일 챙겨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의 여러 곳에서 망가질 수가 있다. 몸의 기능도 망가지고 조직도 망가질 뿐더러 어떻게 해요? 대사 기능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아예 생리 활성 기능도 무너지고 면역 체계뿐만 아니라 암도 발생되고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다. 그러니까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붙잡아 놓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 강의할 때 비타민 미네랄 강의하면서 비타민 미네랄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종이 인쇄해서 다 나눠드렸죠? 그거 이렇게 꾸깃꾸깃 접어 갖고 다니지 말고 잘 펴서 갖고 다니라고 제가 신신당부드렸는데 지금 있어요? 네. 아직도 멀쩡하게 있어요? 네. 빳빳하게? 어디 봐봐! 어디 봐봐! 뒤적. 안 나와. 하나, 저 창고에서 막 지금 꺼내고 있다. 네. 자,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것쯤은 이렇게 코팅을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갖고 다니는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파일 있잖아요. 네, 파일. 이런 데다가 꼽아서 갖고 다니시면서 고객하고 상담할 때 보여주면 좋아요. 자, 아무튼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합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비타민은 몸에서 합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비타민 D만 합성이 조금 돼요. 햇빛 쐬면. 근데 요즘은 해만 떴다 그러면 가리고 다니기 바쁘죠? 네? 아니 햇빛을 쐬야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해만 떴다 그러면 가리고 다니느라고 바쁘죠? 네. 왜 그래요? 탈까봐.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직사광선, 자외선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피부암을 유발하고 피부 트러블을 야기시키니까 이거 쐬면 안 되거든. 이건 좋은 게 아니야. 옛날에나 좋았지. 네, 제가 얼마 전에 호주 갔더니 호주 사람들이 그렇게 뻘거벗고 막 뛰어. 햇빛 쐰다고. 근데요, 걔네들은 온 몸에 이 선크림을 아주 그냥 막 덥지. 저게 사람 피부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막 바세린을 발라놓은 거 마냥 그렇게 바르고 다녀요. 피부암이 그렇게 많대. 그래갖고 그 나라는 딴 거보다 선크림이 제일 많이 팔려. 그러니까 호주에 다시 갈 때 선크림 왕창 들고 가서 팔으려고 우리. 네, 잘 팔릴 것 같아. 네. 자,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뉘어요. 네.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비타민 C, 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근데 비타민 B군이 제일 많아요. 비타민 1, 2, 3, 6, 9,
12, 예, 엽산, 비오틴, 파테톤산 등 이렇게 해갖고 비타민 B군이 제일 많아요. 원래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있어도 별로 존재를 역할이 없는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이제. 예,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비타민 B군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엽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비오틴 같은 경우에, 파테톤산 같은 경우에 비타민이라고 우리가 안 부르죠. 비타민 B라고, 그죠? 그런데 쟤도 비타민 B군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 늦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비타민 B군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역할이 같다 해서 합쳐버린 거예요. 그냥 의학계에서 합친 것 뿐이에요. 예.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그죠?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리활성 물질이죠. 그죠?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비타민 12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엄청 중요하죠. 그죠? 에스트로겐이 딱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비타민 B12가 부족하기 시작하면 여성증, 특히 해서 뭐 생식기라든가 비여기계 뭐 이런 쪽에 염증도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항산화, 비타민 6 같은 경우에는 또 항산화 물질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항산화 물질이죠. 강력한 피로회복제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용성은 몸에 머물지가 않아요. 빨리 나가요. 그리고 최소량의 법칙. 어떤 것을 많이 먹어도 제일 작게 먹은 놈하고 용량을 맞춰서 나머지는 버려져요. 그래서 비타민을 먹으면 소변이 노랗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은 이제 효소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하고 같이 합성을 해서 어떤 시너지를 내기도 하면서 또 거꾸로 자기 스스로 능력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 이거 비타민 A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네, 강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요거를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지용성 비타민은 조직 안에 들어가서 기질을 발휘하기 때문에 좀처럼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한번 들어가면 좀 안에 어느 정도 머무르는 시간이 좀 길어요. 하지만 일반 음식을 통해서 흡수하기란 정말 어려운 물질들이에요. 저건. 그래서 100% 외부에서 보충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음식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물질들이에요. 그런데 비타민 A 같은 경우, 특히 B, 비타민 D, 비타민 K, E 이런 것들은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뭐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미네랄과 같이 합성을 했을 때 더 시너지를 내는 것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적인 음식에서 흡수할 수 있다면 예전 같았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데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이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났죠? 네. 예전에는 그렇게 뭐 깨끗하고 그죠? 예,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도 평균 수명이 짧았죠? 네. 예, 그럼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정보 부족이에요. 정보 부족.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먹어야 오래 사는지에 대한 이런 전문 지식들이 없었을 때예요. 그때만 해도. 그죠? 예, 우리 유니베라가 창립 50주년이 됐지만 이현호 회장님이 알로에를 먹고 간경화가 낫기 전만 해도 간경화는 그냥 사형 선고였거든요. 근데 알로에를 먹으면 간경화가 낫는다라는 정보가 생기면서 간경화증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연장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좋은 식품들을 얼만큼 균형 있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그거를 제대로 흡수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꾸준히 흡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아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확한 섭취를 꾸준하게 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흡수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타민은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미네랄도 마찬가지예요. 미네랄의 종류도 엄청 많죠. 그죠? 근데 이 미네랄은 대사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그죠? 그 다음에 또 조직 유지에도 엄청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칼슘, 칼슘. 그죠? 예. 그 다음에 칼슘과 같이 먹어야 되는 마그네슘, 그죠? 예. 얘네들도 미네랄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신경 전달, 그 다음에 우리 또 뭐예요? 아연, 그죠?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면역 체계를 유지시켜주는 아연. 예. 그 다음에 또 산소 공급, 산소를 날라주면서 빈혈을 예방하는 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는 인,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칼륨, 나트륨, 그죠? 셀레늄. 그 다음에 셀레늄, 예. 나이신, 나이아신이라고 하죠. 예. 뭐 이런 것들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근데 요즘 정수기 뭐 깨끗한 물 먹어야 된다. 정수기 필터가 걸르면 시커매져요. 뭐 알이 솟아오고 그래갖고 수돗물 깨끗하니까 마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수돗물 정수기로 한 3개월만 걸러버리면 정수기 필터가 시커매지 뻘개지죠. 그죠? 네. 이런 걸 어떻게 먹어 그래갖고 걸르다 보니까 물은 순수 물이야. 순수 물. H2O. 네, 미네랄이 한 개도 없어요. 이제는 물속에서. 그래서 요새 얼마 전에 그 정수기 업계에서 그 물 품질 뭐 품평회에서 대상 받은 게 어떤 거냐? 미네랄 정수기예요. 미네랄 정수기. 미네랄 정수기. 그러니까 뭐냐면 정수기인데 나쁜 건 걸러내고 미네랄은 살려서 걸러내지 않는 필터를 뭐 특허를 냈대. 그래갖고 미네랄 정수기가 나왔는데 그게 물 품평회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은 정수기인데 필터만 달라. 근데 가격은 2배야. 네. 미네랄이 좋은. 근데 세 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니 세 봤냐고. 그 안에 미네랄이 정말 있는지 현미경으로 봤냐고. 우리가. 못 봤어요. 그리고 미네랄이 한 개 몇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그런 어떤 하나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정보 하나에 딱 꽂히잖아요. 그럼 그게 다 안 좋아.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도 지금도 요즘은 광고에서 못 본 것 같은데 그 뭐 알부민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알부민 지금 다 알려졌잖아요. 알부민. 계란 하나만 또 못하다고 해가지고 다 후회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부민 다 했잖아요. 딱 얘기했잖아. 알부민은 계란 흰자 플러스 바카스다. 그걸 그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냐? 근데 홈쇼핑에서 여러분 알부민이요 계란 흰자에 바카스 섞은 건데요.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요. 사 드세요. 그러면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알부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설명해놓고 이게 알부민이라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부민은 간에서 생성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몸에 알부민을 투입하려면 정맥 주사를 통해서 사람의 혈청에서 뽑아낸 알부민만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거는 죄다 나가요.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 뭐야 사람들이 저런 또 이런 거 방송에 또 한 번 우리가 속은 거죠. 이제 다 알아갖고 알부민 얘기도 안 나오잖아. 몇 달 만에 그냥 싹 없어졌어요. 그죠? 다 사라졌어요. 네. 얼마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먹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라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 차이, 그죠? 예, 그래서 이 미네랄도 마찬가지예요. 미네랄도 각각의 역할이 다 달라요. 이것도 제가 표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오늘은 얘네들이 뭘 하는 애들인지 설명을 안 할게요. 네. 그리고 분명히 저한테 그거 어디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다 꺼내서 보시면 돼요. 네. 네, 꺼내봐. 한 명 꺼냈어. 2명 꺼냈어. 네, 자 나머지 분들도 이따 꺼내 보세요. 네. 네.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저 컴퓨터에 많으니까 없으면 또 출력하면 돼. 예. 예. 그거 뭐 걱정이야.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무엇을 하는 애들이냐가 중요한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떤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흡수를 해야 되느냐가 또 중요해요. 자, 뷔페 식당에 갔어요. 저 비싼 음식,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그냥 막 살에 진미가 다 널려 있어요. 그럼 뭐해? 내가 먹어야지. 그죠? 네. 먹어야지. 네. 네. 그 가운데서 어떤 거를 먹어야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알고 먹는 것과 그냥 순서대로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막 먹어 들어가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중식 좋아하는 사람은 뷔페에서도 중식 코너부터 갈 거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스테이크 코너 갈 거고, 일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회하고 일식 코너부터 가고, 나처럼 김밥 좋아하는 사람은 뷔페 가서도 김밥만 자꾸 먹다 오고. 시커 김밥 먹다 보니까 나중에 배불러서 딴 걸 못 먹어. 예, 알고 보니까 김밥보다 더 맛있는 게 엄청 많았는데. 근데 옛날에 왜 이렇게 김밥이 맛있었는지 몰라요. 어려서는 소풍 갈 때 김밥이었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뭐 우리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랬는지, 국내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김밥이라는 걸 안 싸갖고 갔어요. 예. 그 당시 김밥 싸갖고 오는 애들은 좀 부르주아였을 걸. 좀 그래도. 예. 우리 집은 난 김밥이라는 거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스텐 도시락에다가 맨날 잡곡밥 싸주다가 소풍 가는 날은 그래도 쌀밥. 예. 그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까지 딱 해갖고. 거기다가 진주햄 소세지까지 썰어갖고 계란에 튀겨서 딱 주면 1년에 그거 한두 번 먹는 거야. 봄 소풍, 가을 소풍 갈 때. 더 좋은 거는 소풍 가는 날은 사이다를 먹을 수 있어. 칠성 사이다를 먹을 수 있어. 옛날엔 유리병으로 된 거니까. 그거 하나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어른이 따라가야 손 붙잡고 가줘야지, 그걸 사먹지. 그래갖고 엄마하고 가자 그래도 엄마 바쁘다 그러지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때는 손 붙잡고 몇 번 데리고 갔어요. 기껏 소풍 가는 게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나 국민학교 나와서 배봉산 밑에 거기에서 장안교 건너갖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 천마산 있잖아. 네, 천마산. 그때는 이제 천마산에서 이제 석회를 긁어내기 전이었으니까 발파 작업 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갈 데가 없어? 산에서 산으로 가? 다리 건너서 좀 이렇게. 아니, 거기서 좀만 더 가면 어린이 대공원인데. 그래가지고 요 산에서, 앞산에서 뒷산 가갖고 가서 도시락 까먹고 오는 게 전부였는데도 사이다는 꼭 죽어도 먹어야 돼. 네? 그래가지고 그날 사이다 안 사주면 막 길바닥에 누워서 그냥 막 울고 불고 침 뱉고 신발 집어던지고 집에 안 간다 그러고 그랬다가 그냥 신발장으로 싸대기 맞고 막 엉엉 울면서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먹는 거 자체가 그렇게 귀했던 시절에는 그냥 먹게만 해도 다행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천에 널린 게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강의 초반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생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음식들은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그런 거 드시면 이제는 안 돼요. 이제 나이 자체가 위협입니다. 나이 자체가 어떻게 해요? 질병의 척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탄산음료, 그죠? 그 다음에 특히 뭐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이런 막 튀김 있잖아요. 인스타트 아니 그 튀김 음식들. 막 치킨 막 이런 거 기름에 막 튀겨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즉석식품 있죠. 즉석식품류. 즉석식품류. 특히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 용기 자체가 문제야. 그 용기와 함께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전자레인지 용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도 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릇이 변형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게 전자레인지에서 전자파가 나와서 이온화가 되면 거기서 미세한 입자가 나와서 그게 사람 입속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리 그릇 쓰래요. 전자레인지에 뭘 넣어서 돌릴 때는 반드시 유리는 전자파에 녹지가 않아. 전자파가 통과해버리지. 플라스틱 그릇 뭐 이런 거는 쓰지 않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등등 우리 몸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그냥 걔가 몸에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까지 파괴를 한다니까 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드실 때는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요.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을 동시에 같이 드셔야 됩니다. 얘 따로 얘 따로가 아니고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동시에 들어와 줘야 돼요. 거기에다가 미네랄도 함께 이제는 보충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요것은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데 권장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일 권장량을 반드시 초과하는 양을 드셔 주셔야 몸 안에서 그 기질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도요, 싸구려 비타민이 있고 프리미엄 비타민이 있고 그래요. 네? 싸구려도 있어요. 싸구려 엄청 많아요. 막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막 그냥 광물에서 막 채취하고 대충 해갖고 정선 걸러지지 않은 원료로 막 만들어 놓은 미네랄 제품들도 많아요. 마트에 많아요. 예. 저 가면은 뭐 이렇게 싸? 3만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홈쇼핑에 나오는 그래도 브랜드, 뭐 고려은단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만드는 걔네들 선전할 때 뭐라 그래? 영국산, 유럽산 프리미엄 비타민. 100년 전통의 비타민 회사에서 만든 원료로 만듭니다. 그거 다 자랑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걔네들은 정말 정선된 정량의 프리미엄 비타민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유니베라도 알로에 전문 기업이지만 비타민만큼은 그 유럽산, 영국산 뭐 프리미엄 비타민을 가지고 만들어요. 왜? 몸에 들어갔을 때 효과를 보여요. 그래서 그냥 싸구려 비타민 말고요. 정말 좋은 검증된 프리미엄 비타민을 원료로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딱 봤더니 원료 표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이렇게 써 있는 건지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표시는 돼 있는지 일반 식품으로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야 전현무가 선전하는 오라리온가 오로라민인가 예? 오로라민 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음료예요? 음료예요. 사람들이 약국에서 판다고 다 약인 줄 아는데 일반 음료 엄청 많아요. 네. 그다음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비타민 C가 아주 조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니 근데 신맛이 나던데 그거 비타민 C 맛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연산 나트륨이에요. 구연산 나트륨. 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오히려 혈관 장애 생기잖아. 그걸 음료라고 건강 음료도 아니야. 기능성 음료도 아니야. 그냥 일반 음료예요. 일반 음료.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물에다가 식혀 타먹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시다고 해서 다 비타민 C는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프리미엄 비타민인지 원료인지 아닌지 그걸 잘 구분해라. 왜? 특히 비타민 미네랄은 프리미엄 원료가 아닌 일반 원료, 잘못된 거를 드시잖아요. 몸 좋으라고 먹는 거. 예. 혈관장애 생깁니다. 예. 결석 생깁니다. 이런 덩어리들 돌아다니면서 소화 흡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의사들이 주의하라고 하더라고요. 미네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입자가 가수분해가 돼서 몸에서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자화된 제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라고 해서 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이런 것들은 싼 거 먹었다가 난리 난다. 예. 아시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에너벨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에너지 밸런스죠. 그죠? 에너지 밸런스인데 이 제품 구성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알로에가 들어가 있어요. 알로에는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원료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몸에서의 이용률을 극대화시켜요. 먹어서 10이라는 능력을 발휘했을 때 알로에와 같이 먹으면 20이라는 성과를 내기 때문에 얘는 부스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비타민이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비타민의 종류도 비타민 B 1, 그 다음에 2, 3, 6, 12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엽산, 비오틴, 뭐 판테톤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비타민 C 들어가 있죠. 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홍삼. 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자, 여기는 비타민이고 여기에는 미네랄이죠. 그죠? 예.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의 부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홍삼이 들어가 있어요. 예. 유지태. 예, 유지10이라고 하죠. 아유, 너무 총명하셔. 자, 유지10, 예, 유니베라 진생 10번째 발견된 거. 자, 얘는 뭐예요? 활동률 올려주죠? 네. 체지방도 녹여주죠? 그러니까 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밸런스를 딱 잡아주기에 좋은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제 뭐예요? 지용성 비타민. 그죠? 지용성 비타민은 빠져 있어요. 자, 왜 살짝 아쉽냐? 지용성 비타민은 쉽게 먹는 음식으로 일반 음식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잘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밥이고 뭐고 그냥 잔뜩 먹고 뭐 과일, 야채, 고기 먹어도 진짜 극소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만으로 지용성 비타민 섭취하기는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물질들이에요. 요거는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C도 있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모든 거를 다 하루 1일 권장량이 100% 들어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대신 얘는 뭐예요? 에너지 밸런스는 그야말로 우리 몸에 힘이 되는 에너지 전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대사, 다시 얘기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사 에너지로 되는 힘이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들어주는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네. 힘쓰는 활력 에너지, 그 다음에 대사 에너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성분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밸런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에너지의 종류가 두 가지다. 그죠? 힘, 활동 에너지, 대사 에너지.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물질을 구성을 해서 제품화한 게 에너지 밸런스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두 가지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이것의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여기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까지 포함을 해서 드신다면 하루 필요 에너지를 다 넣을 수 있다. 그러면 힘만 나느냐? 아니죠. 면역력 올라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호르몬 균형 잡혀주죠. 그 다음에 근육, 신경, 전달, 그 다음에 세포 생성, 그죠? 이런 거 다 잡아주죠. 항산화해주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인체는 생체 전기 에너지 전도로 인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생체 전기 에너지의 전도를 위한 음식을 먹었을 때만 제대로 생명 유지 활동이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러한 생체 전기 에너지 원으로 분자화돼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얘네들이에요.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미네랄. 이걸 먹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예 정제된 아주 고품질의 프리미엄 원료를 우리가 꾸준히 먹어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외부의 어떤 요즘 현대사회에 상업화된 그 다음에 또 인스턴트화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